올해로 92이 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도 듣기 힘드실 겁니다. 바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인생의 지혜와 제가 9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진실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며칠 전에 귀한 우리 손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건가요? 그 순간 문득 젊었을 때 읽었던 한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은 진리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쇼펜하우어라는 분은 200년 전 독일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외국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인간의 마음이나 인생의 이치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나 봐요. 그분이 말한 것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오늘은 그분의 4가지 명언을 제 경험과 함께 풀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90년 넘게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인생의 진실들이에요. 손주들아,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인생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지.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직장 동료들과 회식도 하고 가족들과도 늘 함께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저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 심했어요. 상사 앞에서는 착한 부하 직원처럼 굴어야 했고,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엄한 상사처럼 굴어야 했고, 동료들 앞에서는 경쟁자이면서도 친한 척 해야 했고,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가끔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걸 표현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60살이 넘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심심하고 외로웠어요. 뭘 하고 살지?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진짜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더라고요. 혼자 산책을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라고 자문해 봤어요. 혼자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은 어땠나라고 돌아봤어요. 혼자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내가 아는 박할아버지라는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는데 마누라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게 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오히려 더 밝아지시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혼자서 그림도 그리시고 시도 쓰시고 텃밭도 가꾸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야, 할아버지가 꼭 당부하고 싶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 혼자 있어야 진짜 네 자신과 만날 수 있어. 물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네 마음과 대화해봐.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라.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젊으니까 시간은 얼마든지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보내기만 했어요. 의미 없는 술자리에서 몇 시간씩 보내고
TV 앞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때는 그게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뭐 하고 놀까? 심심한데 뭐라도 할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기만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시간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특히 50살이 넘어서부터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라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TV를 볼 때도 그냥 채널을 돌리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뭔가를 생각해서 선택적으로 봤어요.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재미있어 보이는 걸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뭔가를 생각해서 읽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서로에게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났어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같은 하루라도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아는 정 할아버지는 정말 시간 사용의 대가세요. 이분은 7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뭐하러 영어를 배워라고 했는데 이분은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시고 영어 뉴스도 보시고 영어 책도 읽으시더라고요.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외국인 관광객들과도 영어로 대화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그랬더니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허투루 쓸 수 없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면 몇 년 후에는 큰 변화가 생겨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우리 동네에는 시간을 그냥 보내기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거나 경로당에서 화투만 치시거나 그냥 벤치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시는 분들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년 후에 보면 그런 분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나이만 더 들고 몸만 더 아프고 할 수 있는 일만 더 줄어들고 손주야, 할아버지가 꼭 당부하고 싶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사용해봐. 매일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생각해봐. 거창한 건 아니어도 돼.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의미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시간은 돈보다 소중한 거야.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 세 번째, 오늘은 한 번만 온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한 번만 오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날이며 그 또한 한 번만 온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모레로 미루고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특히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미뤘어요. 이번 주말에는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다음 주말에 아이들이랑 놀아줘야지. 이번에는 출장이 있어서 못 가고 다음에 부모님께 안부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가장 후회되는 게 아버지와의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자주 아들아, 같이 여행 한번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지금은 바빠서 못 가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왜 그때 시간을 냈어야지라고요. 마누라와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누라가 여보, 우리 둘이 데이트 한번 해요라고 할 때마다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못해. 나중에 아이들 다 크면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마누라는 치매에 걸려버렸어요. 그때서야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마누라는 저를 못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이라는 날은 정말 오늘 하나뿐이라는 걸요. 내일도 있지만 내일의 오늘은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 후로는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오늘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만나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표현하고. 내가 아는 김할머니는 정말 오늘을 소중히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계세요. 손주들 보고 싶으면 당장 전화하시고,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당장 약속 잡으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당장 가시고. 그래서 8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활기차게 사세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즉석에서 결정을 잘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안 하면 언제 할지 몰라. 내일 아플지도 모르고 모레는 못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힘이 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손주야, 할아버지가 꼭 당부하고 싶어.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해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용기 내서 시작해봐. 오늘이라는 날은 정말 오늘 하나뿐이야. 내일도 있지만 오늘과 똑같은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봐. 네 번째, 고통과 지루함 사이의 인생.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을 오가는 움직임 사이에 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그렇게 어둡기만 한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90년을 살아보니까 이 말이 참 정확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그걸 얻기 위해 고생하고 아파해요. 그런데 그걸 얻고 나면 또 지루해져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걸 원하게 되고 또 그걸 위해 고생하고.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언제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번에는 지루해지더라고요. 이제 뭘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지겨워졌어요. 직장 생활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승진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일하고 승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그런데 승진하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월급을 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고생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뭘 위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를 다 이뤘는데 허무함만 남았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나라고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몸이 좀 나아지면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묘하다는 걸요. 뭔가 부족할 때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충분할 때는 그것 때문에 지루해하고 하지만 이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는 순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순간,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순간. 내가 아는 이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고통과 지루함의 연속이라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놓치면 안 되지. 그게 인생의 전부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맛있는 식사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에요. 손주야, 할아버지가 꼭 당부하고 싶어. 인생이 항상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지루한 순간도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그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사랑하는 손주야, 그리고 젊은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네 가지 명언을 제 경험과 함께 말씀드렸어요. 200년 전 독일 철학자의 말과 92 할아버지의 경험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인간의 마음이나 인생의 이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나 봐요.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가 9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진리들이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실수와 후회들이 결국 지혜가 됐어요. 손주들아, 여러분들은 할아버지보다 더 일찍 이런 지혜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직접 경험해봐야 진짜 아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그 경험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어렵거나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떳떳하게 살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철학자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라고. 그리고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도 기억해 주세요. 200년 전에 살았던 그분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요. 할아버지의 경험도 철학자의 통찰도 모두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손주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사랑으로 오늘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눈 거야. 이게 할아버지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철학자의 지혜와 할아버지의 경험이 네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 그리고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복가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